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외연 확장에 나선 행보로 해석됩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진박으로 불렸던 만큼 장동혁 지도부가 절윤 대신 친박계와 연대 가능성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천과 보궐선거 관리를 책임질 적임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허물어온 통합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공천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세대 정치 교체를 이루고 청탁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순천 곡성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 등을 맡으며 친박 핵심으로 활동했던 이력 때문에 정치권 해석은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외연 확장 카드라기보다 지지층 결집 전략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인물 한 명으로 확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한국 정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몸집은 작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수 야당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소수 야당입니다. 오늘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짧게 리포트 주제에 맞게 일단 국민의힘 상황 잠시 살펴보고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그렇고 윤석열과는 좀 결별, 윤석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란과는 결별, 이런 전륜을 외치는데 또다시 탄핵된 대통령인 이제 박근혜와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만료하면서 일으켰던 사람도 박근혜. 그다음에 지금 공관위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때 박근혜 입으로 다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이정현 옛 대표가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그렇게 해서 넓혀서 자기에 대한 존립 기반을 좀 계속 세우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참 국민적 바람과는 계속해서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단식 때 장동혁 대표 네네. 단식 때 저거 단식 어떻게 끝내지 보는 저희도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죠. 출구 전략이 안 보여서. 네, 네. 그러다가 뭐 그 로텐돌에 꽃밭을 만들면서 그곳을 거니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고심이 많겠구나. 네네. 아직 쓰러지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싶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약간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네네.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좌우를 살피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사실 한때 조롱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분이시죠. 뭐 손에 장지 진다고 할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무능한 당 대표였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윤어게인에 대해서 무명용사, 뭐 이순신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황당한 얘기를 내뱉어서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리에 앉히는 걸 보면서 정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제 회동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무례하구나 이런 저도 생각을 그렇게 들었어요. 느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영수회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도 사실 사법개혁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또 들면서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도 또 한 번 국민한테 무례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정현 이제 공관위원장을 딱 뽑았을 때도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다시 또 정치의 판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또한 무례하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나 뭐 다시 윤박근혜나 사실 똑같은 과거의 망령들이고 우리가 단죄해야 될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태도, 지금까지의 행동 모든 것이 좀 모욕적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없으니 저 온갖 과거의 어떠한 잔재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아니면은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곤란한 지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굉장히 지금 지나치게 나오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가 반복되지 않을까, 영남 자민련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동시에 어쨌든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양당제 한 근간이기도 한 국민의힘,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처참하게 대한 세력 또는 국민적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면 민주당에 너무 독주가 이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견제와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참 민주당에서 행복한 상대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안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을 지켜본 입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당과 이제 사회민주당 역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측면이 좀 있을 텐데 사실 지난 광장에서 내란에 맞서서 같이 싸웠던 정당들이 자당의 정치 진로를 생각하면서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얻는 것이 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네네. 같아서 당 대표로서 뭐 논평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측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개혁 가치를 흔들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창민 대표님도 계시지만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야4당은 지난 12월에 정치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꾸려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시기에 약속했었던 정치개혁 약속들을 너무 늦지 않게 지방선거 전에 잘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해 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그 4개 정당의 이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하고, 뭐 그것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거의 흡수합당과 다름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조 중 하나는 국회의 다양성, 비례성 같은 것들인데 그 다양성을 흔드는 과정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전 좀 우려스러웠고요. 결국은 이 연대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그냥 확 흡수해버리는 거 말고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모색하고, 특히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세력에 맞서는 선거연대는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데 선거 전에 합당이 아니면 분열을 해서 내란 세력 좋은 일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법안에 대한 통과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권력투쟁 양상을 빚었단 말이죠. 말씀하기 어렵다고 한 지점이 아마 그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약간 차기 전당대회도 있고 해서 당권투쟁, 권력투쟁이 얹혀졌는데 그 측면을 제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두 분께 드린 말씀은 어쨌든 호남에서도 경쟁을 하고 영남에서도 경쟁을 하고 다당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 가장 큰 정당이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소수 야당들이 제 포지션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한국 사회에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이것은 정치 개혁 면에서도 그다음에 이 계속해서 승자 독식을 이어가겠다는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조금 전에 김재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처럼 이렇게 비춰졌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합당 논의였었거든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 조금 너무 큰 아쉬움과 답답함이 네네.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개혁 사당을 비롯해서 민주당까지는
12.3 내란 이후에는 더 강하게 탄핵연합, 내란 심판연합, 사회대기업연합,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열어갔고 네네. 그때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단순하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선거를 준비해서 뭐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연합까지 한 네네. 세력들입니다. 네네. 그게 민주진보개혁연합이라고 할 수 네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로 축소되고 네네. 거기에서 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 국면으로 가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아니면 어떤 찬반의 논란으로 갈등의 축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은 지금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발효하고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지방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을 겪고 난 첫 선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사회적인 변화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것인가. 네네.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통합적인 어떤 연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통합과 연대라는 가치가 단순하게 합당과 일치의 문제로 축소됐다는 것은 네네. 매우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과정을 좀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과연 이렇게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과연 옳은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장선에서 지금 각 정당을 대표하시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이 거의 일치하는 대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 내란 극복 이런 것에는 함께 큰 통합, 큰 연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노선, 정책적 노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는 기존의 가치지향의 연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선거 과정에서는 선거연대라는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우리의 이제 정치 선거제도 자체가 단순 다수제 1인 선거도 있고 네, 승자 독식. 예, 네. 승자 독식 선거도 있고 단체장 외에 기초 의원 선거는 이제 지금은 2인하고 4인 선거로 그렇죠. 이렇게 네. 나눠져 있지만 네. 3, 5인 선거로 확대해서 서로의 가치는 존중을 하고 필요한 연대는 하고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두자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선거 연대가 공학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이번 선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선거로 가자. 그래서 단순히 내란 세력과 국힘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네네. 노력들을 함께하자. 그렇게 되면 연대와 통합의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치의 통합 그리고 선거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서다 보니까 이 제도 개혁과 국민들의 선택과 다양성과 대표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구는 있습니까?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창구로는 이제 정치개혁특위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 인구나 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 정도로만 협소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선거법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치개혁을 당시에 약속했던 당시 야5당이 약속했던 대로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대의 한 기조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권 때 반 MB 야권 연대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민주당 야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역사적 거악에 맞서서 여전히 단결해서 싸우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를 민주당의 의석수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네네네. 그 역사적 대의와 책무에 잘 복무하는 방향으로 대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비교섭 단체라고 불리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만들어 왔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최근 수년 동안도 총선에서의 비례연합 정당 그리고 대선에서의 야권 그 광장 시민 후보로서 네네. 이재명 후보를 추대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밟아왔기 때문에 그걸 방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저는 의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이제 지난 과거들을 보면 후보들끼리의 필요성에 의한 단일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도당 차원에서의 단일화 모색이 있었고,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그 지난 뭐 비례연합 정당 등등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같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물리적인 시간과 이 일정들까지 감안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지금 사회작가에서 말씀하셨듯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그 선거연대는 단일화 논의와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정책 연합 정도가 가능할 거는 같고요. 네네. 아주 저희가 이제 결선 투표제를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1인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최소한 단일화 연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여기에 전제는 국민의힘이 이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국민들한테 어떤 당의 후보가 그 국민의힘을 승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정책과 가치와 그거 지지 세력을 모아가는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과 이제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구는 3호인 선거구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요 비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국회의원 비례와 다르게 광역 시도별로 비례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네네. 지금 거의 비례는 이제 전체 의석이 이제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30% 정도는 늘려가지고 비례에서도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호남에서도 아니면은 영남에서도 좋은 경쟁과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지방 의원들은 경쟁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모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국민의힘을 거악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진보당이 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이 울산이지 않습니까? 울산인데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울산에 이어 막강한 후보가 계시잖아요. 동구청장 지금 현재 네, 그렇죠. 김종훈 후보. 예, 그러면 김두겸 저 현 시장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방식이 지금 물리적인 것을 감안하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양당이 같이 공동지방정부를 꾸리고 정책 연합을 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대표 임기 시작할 때부터 제 임기가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총선에서 연대했으니까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연대하실 건가,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요. 네. 그때마다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또는 뭐 내란 세력에 맞서서 단결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무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 보다 힘있고 큰 세력이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네네. 정청래 대표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따로 치르는 거다, 경쟁하는 것이다라고 줄곧 저희에게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런 조건에서 저희가 뭐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뭐 민망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한창민 대표님도 계셨습니다만 12월 중순에 정청래 대표께서 야사당 대표들과 정치개혁 관련한 얘기를 하는 면담 자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 공개 모두 발언이 따로 또 같이 지방선거에서는 경쟁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셨었고 네네. 그 이후에 1월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정치개혁 요구를 모든 이제 그 정당 대표들이 다 언급했는데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던 상황에서 갑자기 통합이 아니면 뭐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시길래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었고 네. 그러면 선거연대와 관련한 생각이 최근 사이 바뀌셨는지 네네. 혁신당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네. 반내란 선거연대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이제는 하시게 된 건지 그 입장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에 출마하시죠? 네. 평택을로 나가시는 걸로 예. 들었습니다.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앞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협치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회 안의 구도가 2개의 교섭단체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중 절반인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몽리를 부리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저런 무례한 상황에도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결국은 내란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또 건강한 정치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야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향후 그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소수 정당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데서 평택에서의 한석이 저희에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네. 뉴스토마토는 계속해서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